이 물건은 12월 11일에 낙찰 받았던 물건으로 보이더라고요. 자, 이 물건이고요. 얘는 이제 속초에 있는 물건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국민평역에 있는 84.97,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33평, 34평형 아파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물건도 지금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11일에 낙찰을 받았는데요. 2억 2,700만 원에 낙찰 받았고 한 명이 낙찰을 받았네요. 자,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이고요. 이 물건에 대한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세는 제가 항상 반복을 하죠. 이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보여드리는데요. 자, 강원도에 있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84제곱역이 16층입니다. 백사동이네요. 백사동이니까 이 두 타입이 있고요. 동호시 공시하기 위해서 백사동. 자, 먼저 타입을 보겠습니다. 16층 02. 115.32A 타입이다 라는 것 보였고요. 그리고 자, 16.02 타입은 여기 있네요. 로얄층. 자, 면적에서 이제 시세에 매물 나온 거 보겠습니다. 자, 115.A 타입이라고 했어요. A 타입이 지금 얼마에 나와 있냐? 지금 16층인데 6층이 4억 5천, 그리고 8층이 4억 4천. 매매로만 보겠습니다. 백사동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백사동은 4억 5천에서 4억 7천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요. 시세 실거래를 보면 115A 타입 물건이네요. 그러면 지금 3일에 10층이 3억 8천에서 4억 1천, 그리고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는데요? 그렇죠? 실거래는 3억 8천5백인데 지금 매물로 나온 건 4억 7천이에요. 거의 1억 정도 높게 매물로 나와 있죠. 보통 이 매물로 나오는 것에 조금 가격적인 유도리 있게 여러분들이 조금 조정한다고 해도 이 물건 가격에 5에서 10% 정도 조정을 하는 거지, 저렇게 막 1억씩 뭐 한 30%씩 가격을 내리는 거는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말씀드렸지만 이 물건이 어떻게 팔렸는지에 대한 부분, 10층인데도 48,500이면 지금 싸게 팔린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면요, 그래도 얘는 4억 그래도 초중반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물건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억 초중반 물건인데 2억 2,700만 원이면 싸게 낙찰 받았지 않나요? 그쵸? 싸게 낙찰 받았네요. 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한번 보고 이 물건은 싸게 낙찰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권리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보니까 임차인 현황에 지금 한 분이 들어와 계시네요. 들어와 계시고 여기에 한국전력공사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자, 가압류가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뭐냐,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말소기준 권리 찾을 때 이 전세권이라는 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전세권으로 돈을 주세요라고 배당 요구를 하면 요거는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근데 얘는 인수라는 거 보니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는 2023년 7월 17일 가압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물건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는 2023년 7월 17일이에요. 그런데 전입 날짜가 2021년 8월 12일이 하나 있고요. 1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임차인으로서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전세권이 하나 더 있네요. 자, 이런 물건은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를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국전력공사라는 거는 뭐죠? 일단 첫 번째 권리 분석부터 가겠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부터 가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뭐죠? 법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법인이 대항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법인도 대항력이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이 발생하는 법인이 있고요. 그리고 법인의 조건과 이 대항력을 만들려고 하면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이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서 1번, 2번, 3번이 있고, 자, 여기 3항에 보면요, 중소기업법 제2조라는 게 있죠. 자, 여기서 보니까 법인이라는 게 있네요. 다만 법인이 대항력이 있으려고 하면 뭐에 해당해야 되냐? 중소기업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법인은 대항력이 되려고 하면, 우리한테 안 나가도 되는 힘을 발휘하려고 하면 일단은 중소기업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대항력을 인정받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 직원이, 자, 주민등록이라는 걸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직원이 뭐예요? 전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건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뭘 했어요? 전입을 했네요. 전입을 했으면 아까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했으니까 대항력이 인정이 될 수 있겠네요. 이제 그럼 두 번째 단서를 봐야죠.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한국전력공사는 중소기업이 아니죠. 그래서
전입은 했지만 이 전입 날짜는 뭐예요? 대항력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전세권이라는 게 없다고 하면 이 물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만약에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전입을 했다고 하면 대항력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한 물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임차인의 이 3억 1천만 원에 대한 보증금을 가지고 임차인은 두 가지 권리를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이 법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전입으로 해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등기부등본 아예 권리를 올려가지고 보호받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세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요. 얘는 전세권이 있어요. 누가 전세권을 했냐? 한국전력공사가 전세권을 했고요. 그리고 전세권으로서 돈을 주세요라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물건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보고 권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원이 전입을 했지만 한국전력공사라는 공기업과 이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전세권으로 여러분들은 권리 분석을 해야 돼요. 권리 분석을 하는데 전세권이 어때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전세권은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배당 요구를 하거나 돈을 주세요라고 임의 경매를 신청했을 때 그때 말소됩니다. 부사이커님, 얘는 중소기업도 아니고 공기업인데 이거 전세권 인정이 되는 건가요? 무조건 됩니다. 전세권은요, 회사이든 뭐든 나라든 검찰청이든 공공기관이든 뭐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전세권이 중요합니다. 인정됩니다. 요거는 그냥 전세권 자체로서 권리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전세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페이크에 속지 마세요. 요거 신경 쓰지 마세요. 무조건 뭐요? 전세권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돈을 주세요. 배당 요구를 하고요. 하나는 내가 돈을 받아갈게요. 라고 경매에서 임의 경매를 신청을 했을 때 요게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임차인이 있거나 그리고 이 한국전력공사라는 법인이 있을 때 정확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전세권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뭐래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전입이 있어요. 근데 임차인이 이 한국전력공사라는 법인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만 보면 된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법인이 중소기업인지. 또 하나는 전입된 사람이 직원인데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있는지 뒤에 있는지 확인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있어요. 전세권이면 막 아니요.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만 찍으면 돼요. 전세권 있으면 뭐냐? 자, 배당 요구했는지. 아셨죠? 배당 요구했는지. 그리고 뭐예요? 이걸 가지고 돈을 주세요. 라고 경매에서 임의 경매를 신청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물건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자, 먼저 임차인으로 있는 임차인의 권리가 한국전력공사라는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땡. 그런데 한국전력공사에 뭐예요? 전세권은 인정이 됩니다. 아셨죠? 왜? 뭐라 안 했어요? 두 가지 중에 둘 다 안 했죠? 배당 요구를 신청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3억 1천만 원을 여러분들이 인수해야 되는 물건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2억 7,700만 원 낙찰 받으셨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여기에 3억 1천만 원이 더해져서 이 물건을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5억 4천만 원에 5억 3천 한 700만 원에 낙찰을 받게 된 꼴이 되는 거고 이 물건의 시세는 약 4억 중반이었나요? 그러면 가격은 높게 받아간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그래도 제대로 해야 권리 분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과 투자에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매를 제대로 그러니까 전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전입되어 있는 사람이 어떤 회사의 직원이라고 하면 이거는 회사 자체가 중소기업이 해당하지 않느냐 이 포인트. 그 다음에 아까 전세권 있다고 하면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했냐 임의 경매 신청했냐가 문제되냐 안 되냐에 대한 이런 포인트가 몇 개 있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만 정확히 알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경매를 공부하는 것이지 전세권은요 민법에서 하고요 뭐 10년의 소멸시효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없어진 조건만 알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